네, 실제로는 2026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북중미 대표팀의 선수단입니다. 세 번째 분대는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로 구성됐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가 생중계될 때 아조나가 나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모두 중동에 관한 것입니다. 결승까지 올라와서 뿌듯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이동해야 하는 게 조금 불편했지만 그리고 여기는 360TV 채널입니다. 팔로우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연습하고 머무르는 것도 비좁았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고 두 번째 생각은 가능하다면 벤투 감독님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 원본을 만나는 것도 재미없는 사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은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영화.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보면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그룹입니다. 힘든 팀. 현재 일정을 보면 첫 경기가 9월 5일인데 이렇게 하면 9월 5일에 팔레스타인 고등학교에서 홈 경기를 하게 되고 9월 10일에 팔레스타인 고등학교에서 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고등학교 홈 경기. 우리는 멀리 여행을 떠날 것이고 10월에는 10월 10일에 요르단으로 운전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요르단에 복수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이어 10월 15일 한국으로 돌아가 이라크와의 홈 경기를 치른다. 그리고 11월은 좀 다사다난한데요. 중동 원정과 팔레스타인 원정은 이렇게 예정돼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이 2025년 3월로 옮아가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중동 탐사가 많아서 부담스럽네요. 분명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피파 상대팀 순위 등을 보면 나쁘지 않은 편이다. 상대팀의 엄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호주와 카타르를 조금 피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다면 이라크는 5번 그룹 리그의 2차 예선 라운드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2차 예선에서 17골을 득점하고 실점하며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경기 만에 2골. 그리고 대한 엑시즈 페가마시 이후 우리 대표팀이 원했던 감독은 여전히 그들이 원했던 감독.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이끄는 해당 코칭 자리 최종 후보 명단에 있던 감독이다. 나는 그것을 발음할 수 없다. 헤수스 카사스의 코치는 루이스 니케이며 그는 로베르트 모레노 휘하에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대표팀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그는 팀을 아주 잘 이끌고 있다. 아시안컵도 마찬가지다. 잠재력이 많은 팀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아이만 후세인은 경기장에서 먹방을 하다가 퇴장당했고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탈락했고 당시 이라크는 탈락 후 일어섰고 요르단에게 패해 탈락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그들은 매우 강한 팀이기 때문에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대이다. 그리고 이라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결승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의욕을 갖게 만드는 것은 그룹의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룹 3에서 조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을 피했고 지금 보면 이번 주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팀과 함께 2조에 속해 있다. 번포트에서는 우리 조에서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팀이 68위인 조던이다. 피파 랭킹은 조던이 아시안컵에서 우리를 꺾고 꽤 좋은 경기를 펼친 팀이다. 상대가 무언가에 락을 걸었다고 해서 우리는 반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3라운드 4승 1무 1패로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다른 코치는 개인 사정으로 계속 코치를 맡았으나 얼마 전 사임했다. 아모타 감독과 같은 국적의 셀라비 감독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모로코를 지도한 사람이고 우리를 극도로 겁먹게 만든 알타마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팀도 알고 있다. 최근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는 한 골 1도움을 기록했다. 우리는 몽펠리에서 뛰는 알타마리가 있는 팀이고 우리는 4번 2다. 한국에서는 그래. 여기 보면 아랍연합, 유나이티드 아랍이 아니다. 에미레이트인데 5만 명이 왔어요. 피파 랭킹 3위 팀인 76위에는 5만 명이 참석했다. 5만 명이 4승 1무 1패로 찾아왔다.
D조는 또한 테이블의 최고 팀입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5만 명의 충격을 받았어요. 4승 1패로 상대를 이끌었는데 2003년에는 충격을 받았다. 코엘류 감독 시절의 일이 생각난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팀이고 우리의 마지막 기록은 2015년 1월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1에서 0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60TV 채널입니다. 팔로우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24년 2월 사무실. 이반은 중국으로 떠났다. 그는 코비치 감독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는 체코의 전 코치입니다. 체코 대표팀을 유로 2028강까지 이끈 잠재적인 리더다.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알무살라이, 알머살라이가 전형적인 선수이다. 중앙 수비수들이 많아요. 그는 9년 전 한국 대표팀에서 뛰었던 베테랑 선수다. 팔레스타인 사실 저는 중국을 만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중국 비자를 가지고 있고 2차 예선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중국을 만나면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의 6점을 얻을 것 같아서 중국과 같은 카테고리에 있기를 바라지만 중국이 1군에 진출했고 팔레스타인은 우리를 만난 적도 없고 기록도 전혀 없다. 다부부 컴퍼니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벨기에 내셔널 챔피언십의 샤를로이 소속으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팀이군요. 나중에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6번째 항구는 북쪽이에요. 한국에는 인도네시아라는 항구가 있고 쿠웨이트는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16위 국가다. 137, 3번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 2위였지만 2승 1무 3패로 3차 예선에 진출한 유일한 팀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도착한 팀입니다. 승점이 가장 적고 우리는 매우 좋은 정면 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차례 무승부를 기록했고 12승 3무 8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오래된 기록이며 쿠웨이트에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나라였던 과거의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지금은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먼저 자란 나라들이지만 사실은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국가입니다. 2010년 러시아 피파 월드컵 2차전에서 만났던 때인데 2번 모두 우승했던 기억이 난다. 쿠웨이트 감독은 벤투 감독인데 파울루 벤투가 아니라 2022년 입단한 루이 벤투 감독이고 그전에는 포르투 제국의 벨트에서 타격 코치로 활동했다. 이분은 제가 함께 뛰었던 또 다른 코치입니다. 현재 팀에는 한국에서 활약한 경험이 풍부한 유세프 나세르가 핵심 선수로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다른 그룹에 비해 이야기가 좀 너무 중동적이다. 개인적으로 좀 약해서 아쉽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국이 속한 그룹과 달리 우리와는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테이블에는 얼핏 보면 북한, 키르기스스탄, 벤 감독의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카타르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 이란과 카타르는 모두 강하고 벤트 감독이 경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우즈파키스탄은 각 연령대별 국가대표팀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시조와 일본, 호주의 경우 이네 팀 간 어느 정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준결승에는 관광,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 세 팀이 진출한다. 오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최종 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순위 예측을 보면 솔직히 우리가 1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라크와 요르단이 2위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1위와 2위는 곧바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 그 아래 순위의 팀들은 현재 4위입니다. 5라운드부터 진출하기 때문에 순위표에서 12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솔직히 11월은 선수들에게 체력적인 부담을 주지만 K리그 선수들도 유로파리그를 만나는 K리그 선수들과 똑같다. 경기가 많은 시기라 11월은 중동이다. 아시아라 동아시아를 오가는 일정은 없어요.
이 두 경기는 여행이 많은 경기인데 둘 다 중동 여행이기 때문에 유럽 선수들이 그곳에 가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한국에서 홈 경기가 2번 있어서 일정상으로는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그룹인 것 같아요. 글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와 비기고 요르단에게 패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최근 축구의 발전은 보시다시피 유로와 유사합니다. 월드컵에서는 약자가 준결승을 통과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아니, 준결승까지 가더라도요. 하지만 유로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팀 간 경쟁은 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코치가 없는 사람들만요. 우리는 그랬어요. 현재 코치 한 명이 공석이다. 코치님이 빨리 좋은 코치를 임명하시고 잘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첫 경기는 9월 5일이었습니다. 아팔레스틴 하이스쿨과의 첫 경기는 9월 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는 오만 경기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잘 준비했습니다.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 3차전에서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기원한다. TV360 채널의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시려면 구독과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